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이준석 탈당과 신당 창당,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여러, 방송 보도나 인터뷰 등등을 포함을 할 때 가장 구체적인 일정이 이준석 본인의 목소리로 가장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별 의미 없는 전제 조건이어서 신당 창당에 대한 스케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12월 후반 탈당하겠다. 이게 인터뷰의 핵심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이준석 본인의 입으로 표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100% 물갈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윤재호, 김기현 대표, 윤재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 모두가 물러나고 새롭게 출범을 하는 그런 환골탈태를 보여주지 않는 한 자신이 국민의힘을 떠나겠다, 탈당하겠다, 그리고 신당을 창당하겠다. 12월 후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후반이라는 표현은 좀 그 어법에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월 15일 이후를 얘기할 것 같기는 한데요. 국민일보는 그것을 12월 27일쯤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를 또 여기에 설명을 했는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일보 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토요일 날 오후에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골자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인사들에 대한 배신감, 불신,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신당 창당이라는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실패했다. 이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뭐 당원권 정지, 당대표 해임 결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나를 흔들었냐, 이러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 정치부장이 그러면 뭐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원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준석 대표 대답, 나는 조건으로 비춰지는 것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준석 모습 잠깐 보시죠. 네.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했다는, 죄송합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제가 뭐 자르거나 보태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대화나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어떠한 것을 요구할 경우 애매한 표현으로 들어주는 척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준석에게 연락하지 마 하거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게 그렇다면 100% 완전히 벽을 쌓아버린 거냐? 그렇지는 않고 마지노선 비슷한 것을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여권 지도부가 남들이 예상하는 것을 상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기본을 어긴 것들을 되돌리고 다시 해보려는 그런 정도의 파격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토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당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야, 그 정도로 믿을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탈당을 하지 왜 12월 그 하순께까지 기다리려고 하느냐. 그러자 이준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윤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 현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김기현, 윤재욱,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 그 다음에 친윤계 다 물러나라.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포함해서 사무총장 다. 아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당 작업에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이 11월, 12월 2달 동안 전국 조직도 해야 되고 당원도 규정에 맞춰진 만큼 이제 모집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이준석은 그런 작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혼자 돌아다니면서 방송 인터뷰하고 뭐 유튜브 올리고 뭐 또 페이스북 올리고 이런 작업만 했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규합하는 그런 흔적은 없었기 때문에 신당 창당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은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한 시도다. 이런 명분을 또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본인이 보수의 적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의 적통으로서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수의 절멸을 막겠다. 그런 뜻인가요? 이준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비정상이 뉴노멀이 돼서 정상에 대한 갈구가 크다고 생각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체화할 수 있다면 다른 정당들과 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 대목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명계와도 만나고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고유명사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정치부에서는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한다면 12월 27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12년 전 2011년 12월 27일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이준석이 정계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 정계에 입문 12주년을 맞이해서 12월 27일 신당 창당 날짜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이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본인, 그 다음에 민주당 내의 비명계,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이탈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규합하겠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인류한 혁신위원장 대화 요구를 뿌리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라고 묻자 이준석 대답. 나는 인류한 위원장이 주체적인 정치 객체로 보지 않는다.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인과의 대화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 다음 질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여권 지도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준석 대답.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먹고 살만한가 보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다. 내일 총선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백석도 위험하다고 확신한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이긴 정당을 1년 반 만에 폐허로 만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자신을 내쫓은 다음에 당을 폐허로 만들었다.
자신이 있으면서 대선도 승리했고 지방선거도 승리했는데 자신이 떠난 뒤에 당이 폐허가 됐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질문. 여당 지도부에 협상의 공간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가? 이준석 대답. 그것은 그쪽에서 연구할 사안이다. 나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할 생각이 없다. 나는 지금 국민의힘을 이끄는 세력들을 시한부로 보고 있다. 선거를 통해 사라질 것이다. 그 사람들과 공동의 이익이나 목표가 없다.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공감을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답입니다. 다시 질문.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현 지도부와 극적으로 타협하기를 원하는 지지층들도 있지 않은가? 이준석 대답. 60대, 70대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아직 30년이 있잖아. 그러니까 굽히고 들어가 하는 말을 한다. 그런 올드한 문법이 해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설득 못 시키는 것이다. 나는 화합해라. 이런 국민의힘을 도와주어라. 같은 주장에 별로 감흥이 없다. 다시 질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자리나 측근들의 공천을 위해 이 같은 행보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 대답.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최근 그런 말을 했는데 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아니다. 라고 짚고 가고 싶다. 측근들의 공천을 위해서 이준석이 이런다 하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측근들의 공천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몇 마디 합니다. 요즘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저렇게 됐지만 내가 박근혜 정부 당시 실정을 비판했을 때와 지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석에서 직접 나에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영광이 무너질까봐 두렵고 어렵게 만든 대한민국이 더 잘 되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여권 내부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신당 창당인가? 그렇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이후 당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평소에 연락이 없던 의원들한테도 가끔 연락이 오기도 한다. 신당을 같이 하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안부 전화가 온다. 변화의 태동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질문. 금태섭 전 의원을 포함해 여러 세력들이 신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답변. 지난 1일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을 때 금태섭 전 의원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만나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신당을 창당할 경우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갈 것이다. 비명계와도 만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비명계와 회동에서 논의의 진전은 있었는가? 그러자 이제 이준석은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신당 만들 경우에 후보자들의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는가? 없다.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 반드시 출마는 지역구 출마도 있고 비례대표 출마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인지 그걸 갈라쳐서 얘기하지는 않았네요. 출마할 경우에 지역구는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이준석 대답.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큰 곳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노원구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서울의 종로 쪽에 출마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상징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다. 대구에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유승민 전 의원과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준석 대답. 그렇다. 연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만나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유승민 전 의원과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서로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이라고 생각한다. 만나지 않아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것이지요. 아무튼 그 이준석 국민의힘, 국민일보, 국민잘 자꾸 들어가서 국민일보 정치부장과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과는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확실한 결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2월 하순경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전히 바뀌면 그 완전히 바뀐다는 게 뭐죠? 비정상화를 정상화한다. 뭐 이렇게 애매한 말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나 남겨놓기는 했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떠나는 사람 이렇게 오늘 결론은 그렇게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